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 한 해 당뇨병으로 인한 진료비만 4,463억. 1년 수출 총액에 맞먹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동하고 뭐도 그런데 아무 지장이 없고 몸에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당이 있을까? 평생 이제 치료하고 약 먹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관리 잘하라는 말이 도통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느 게 관리 잘하는 건지 뭐 어떻게 알아.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당뇨병. 그런 만큼 당뇨병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당뇨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당뇨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보자.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 당뇨병. 당뇨병은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 살다 보면 자연히 생기는 병이거든. 당뇨가 당이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당뇨병 설탕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당뇨병이 오줌에 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인가요?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면 당뇨병. 과연 그럴까? 제작진은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 6명을 모아서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 126 이상, 식사 2시간 후 혈당 200 이상, 3개월간의 혈당 농도인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진단된다. 소변에서도 당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겠죠. 나오죠. 소변에서는 나올 거라고 생각 안 는데요. 소변이 맑고 볶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검사 방법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혈당과尿당 수치를 알아보는 것.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당뇨병 환자의 소변에서만 당이 나와야 하는데 검사 결과 당뇨병 환자 중尿당이 검출된 사람은 단 한 명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정상인의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기도 했다. 왜 그런 것일까? 단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이건 이제 당뇨병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변에서 당이 섞여 나오는 하나의 현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당뇨병이라고 정확한 이제 명칭을 써야지 당뇨라고 하는 거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운반하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다. 당뇨병은 이 인슐린의 분비나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이 높아져 생기는 혈관 질환이다. 혈당이 높아도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인도 과식을 하거나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소변에 당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당뇨병에 걸리지는 않는다. 당질을 위주로 이제 섭취를 했다고 해서 이제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당질 위주의 식사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총 칼로리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과식으로 이루어질 경우가 많고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반대로 있는 거죠. 자그마한 벌새는 많은 양의 꿀을 먹지만 날씬한 데다 당뇨병도 없다. 초당 80회 날갯짓이 그 비법. 비만은 당뇨병의 주범이니 단 것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자. 매일 수많은 당뇨병 환자를 만나는 의료진들. 이들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슐린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 인슐린을 맞으면 끊지 못하고 평생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약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안 먹고 하겠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뭐 주사는 안 맞겠다, 약은 안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지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 주사 맞고 평생 주사 맞고 사는 그냥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당뇨병의 치료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경구약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투병 기간이 길어지거나 당뇨병이 악화될 경우 인슐린으로 전환된다. 치료에 쓰이는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같은 것이다.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잘 운반하여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과연 이런 인슐린에 중독성이 있다는 게 사실일까? 인슐린 치료 자체는 중독성은 없습니다. 체내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맞는 것이지 인슐린을 맞아서 중독이 되기 때문에 맞는다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맨 처음에 혈당이 굉장히 높았다가 인슐린 치료를 해서 혈당이 조절이 잘 된 일부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인슐린을 쓰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25년째인 정헌귀 씨.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혈당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요즘은 정상에 가까운 혈당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혈당이 안정을 찾은 건 인슐린 치료 덕분이다. 몸에 부착해서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펌프를 4년 동안 착용했었다. 하지만 4개월 전부터는 인슐린 투여를 완전히 끊고 아침 저녁으로 경구약만 복용하고 있다. 고혈당이 지속될 때는 일상의 생활조차 어려웠다는 정헌귀 씨. 뭐 어지럽다든가, 뭐 이가 좀 안 좋아진다든가, 몸이 빠진다든가, 그래서 이제 체중이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제가 그 병원으로 입원을 해봤어요, 종합병원에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툭하면 400이 넘게 나오던 그의 혈당은 인슐린 치료 후 서서히 안정돼 갔다. 만약 고혈당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합병증이 오는 걸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 혈액이 이 혈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그 얇은 파이프에 물이 흐른다면 자를 수 있는데 마치 그곳에 꿀이 흐른다면 쉽게 막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점도가 높아 끈끈해진 혈액의 흐름은 느려지고 혈관벽이 상하거나 결국에는 꽉 막혀버린다. 그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심혈관 질환,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 심부전증, 발이 썩어 절단할 수도 있는 족부궤양,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등 혈액이 미치는 신체 부위라면 그 어디에서든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그 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긍정적이니까 제가 된 거예요. 정헌귀 씨가 혈당의 안정을 찾는데 인슐린 치료에 도움을 받았다면 인슐린을 끊을 수 있게 된 데는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 규칙적인 식사 시간,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며 꾸준한 운동을 병행한 것. 내가 뭐 당뇨다 이럴 때는 뭐 아침 저녁으로 체크도 해야 되고 먹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뭐 몸이 아파도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건 내가 움직이고 먹는 거 좀 조심하면 그만큼 나한테 뭐 인슐린 펌프를 찾던 사람이 인슐린을 맞다가 인슐린을 안 맞고 이제 약으로 지금 내가 지탱하고 있으면 그만큼 내 몸이 좋아진 것이고 그런 생각하면 그냥 뭐 저녁에도 그냥 앉아서 텔레비 보는 그 시간에 저는 나갑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한다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췌장이 손상받기 전에 조기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고혈당으로 인한 당 독성을 감소시켜 췌장을 보호하며 추후에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회복되면 경구 혈당 강화제나 약물, 운동 식이요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당뇨병에는 1형과 2형이 있다. 생활 습관에 의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것이 2형 당뇨병이며 당뇨병 환자의 90%를 차지한다. 일어나자마자 혈당 측정부터 하는 13살 은하는 2형이 아닌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 41이면 잘 나온 거예요? 네, 잘 나온. 그래도 못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120까지인데 141인가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잘 나왔어요. 원만해요.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췌장 세포가 파괴되어 아예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것이다. 은하처럼 어린 소녀도 스스로 익숙하게 주사를 놓을 만큼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은 필수 사항이다.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하면서도 운동요법이나 식사요법은 1형 당뇨병 환자 역시 꼭 지켜야 하는 관리사항이다. 야채 같은 거 특히 이제 미역국 같은 거, 된장찌개 같은 거 그런 거 은하도 잘 먹고. 한창 군것질할 나이에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은하는 기특하게도 까다로운 식사요법을 잘 따르고 있다.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뭐 보통 그냥 뭐 간식으로 케이크나 뭐 토스트 같은 거 먹잖아요. 저도 옛날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그거 먹다가 혈당 올라서 학원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오이를 먹으면 혈당 안 올라가니까 수분이 더 흡수가 되니까 그거 먹고 있어요. 아이들은? 한병 넘게 나와 어떡해? 아침 식사 2시간 후 다시 혈당을 재는 은하. 1형 당뇨병 환자는 혈당 측정도 수시로 해야 한다. 엄청 많이 나왔어. 그렇게? 혈당의 기복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400 나왔어? 아, 458이 뭐니? 응? 지금 아침 19잖아. 1형 당뇨병은 혈당이 높게 나오다가도 금방 5, 60까지 뚝 떨어지기도 한다. 저혈당 쇼크가 오면 단기간에 뇌 손상을 입거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어 더욱 심각하다. 1형인 경우에는 갑자기 발병을 해서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혈당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당뇨 유병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당 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1형 당뇨는 아주 인슐린도 자주 맞아야 되고 그것도 생각해서 본인이 그냥 몇 단위 딱 맞으면 저절로 조절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주 본인의 노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해서 소아당뇨라 부르고 2형은 어른들이 많이 걸린다 하여 성인 당뇨라 부른다. 하지만 최근 비만한 아이들에게서 2형 당뇨병이 발병하고 있고 어른 중에는 드물지만 1형 당뇨병 환자도 있다. 따라서 소아당뇨, 성인 당뇨보다는 1형과 2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애들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른에도 생깁니다. 근데 어른에서 2형 당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뇨하면 어른 당뇨는 2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당뇨병. 그 원인으로 서구화된 식습관을 꼽곤 하는데 그렇다면 서양인과 동양인 중 누가 더 당뇨병에 취약할까? I would say that the U.S. is more in danger of diabetes because of the issue of overweight. 서양인이 더 당뇨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서양인 음식 때문에 우리는 육식을 많이 먹잖아요. I'd say probably American people because it's like high sugar, high calorie diets lead to it. So I feel that Asian people have healthier diets to begin with. So I think any country is in danger of diabetes. If people are eating too many of the wrong foods, then they're gonna have problems with diabetes. 당뇨병이 주범으로 꼽히는 각종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서양인이 더 오랫동안 즐겨 찾았다. 그렇다면 서양인이 당뇨병에 좀 더 취약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동서양의 식단이 비슷해졌으니 양쪽 모두 마찬가지인 걸까? 체격 조건이 비슷한 서양인과 한국인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두 사람은 공복 상태에서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마시고
2시간 동안 총 5번에 걸쳐 혈액을 채취한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당뇨병은 없다. 이 실험은 포도당을 먹은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인슐린이 분비되는 양을 비교해보는 것인데 검사 결과 놀랍게도 한국인의 인슐린 분비량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났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그것은 아마 이제 유전적으로 또는 오랫동안 지내온 어떤 생활 환경의 차이가 그런 인슐린 분비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당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의 역사가 길었던 우리의 체내 환경은 채소 위주로 적게 먹는 것에 익숙해져 굳이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밥상은 너무도 급격하게 기름진 음식들로 채워졌고 늘어난 뱃살에 감춰진 내장 지방은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우리에게 치명타가 되었다.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유리 지방산은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운반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한다. 이렇듯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 당뇨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것이다. 최근 당뇨병 환자의 수는 서양에서는 줄어든 반면 빠르게 서구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당뇨병 발병률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아서 10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당뇨병 환자 약 351만 명, 전 단계 당뇨병 최소 500만 명, 인구의 4분의 1이 당뇨병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당뇨병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결국은 그 골마서 터진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찾아서 문제를 갖다가 찾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화시키게 될 때는 개개인 자체가 마치 뭔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인식을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한 대학병원의 병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발이 심상치 않다. 발등까지 절반을 잘라낸 왼쪽 발. 고통을 참느라 환자는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25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 김정식 씨.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 결국 절단에 이른 것이다. 그는 지난해 귀동냥으로 한 민간요법을 알게 됐다고 한다. 어떤 나무의 껍질로 만든 약재인데 이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낫는다고 하여 한 달 보름 동안이나 열심히 발랐다고 한다. 한 번, 두 번은 그런데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꼭 저기 동태가 그 명태 북어가 되듯이 말라버려요. 이 살가죽이. 약재는 효과가 없었다. 발가락 하나에서 시작된 궤양은 오히려 점점 더 번져나갔다. 2개월 사이에 확산이 확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가 2개가 되고 그다음에 3개가 되면서 이 엄지까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발등까지 결국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참. 당뇨병 환자들은 투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김정식 씨처럼 민간요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가 되지만 자칫 하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치고 증상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발가락 하나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발등까지를 전부 절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좀 경각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오랜 뿌리를 지닌 민간요법은 재료면에서 한의학과도 거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 전문가가 병력이나 현재 상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약재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쓴다면 한약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 말이나
소문역에서 쓴다면 민간요법이 되는 겁니다.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약자는 동의보감에 소개된 것만 해도 100여 가지에 이른다. 문제는 이런 약재들의 효능을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다. 제작진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민간요법 및 건강보조식품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9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은 홍삼이었다. 홍삼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익히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홍삼 제품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모아 실험주에게 각각의 효능을 실험한 결과 같은 홍삼 제품이라도 실험주마다 혈당 강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심지어 어떤 제품은 순간 혈당을 더 올리거나 효능이라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을 섞은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돼서 홍삼을 갖다가 당뇨병이 치료제든 치료 보조제로 쓰기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정 약재나 건강식품은 치료제가 아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식품의 성분을 잘 알아보고 건강관리의 보조제 정도로 활용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이다.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당뇨병을 앓았다. 당시 의원들은 치료법으로 흰 수탕, 누런 안고, 양고기 등을 처방했으나 애석하게도 세종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세종께서 54세에 사망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보면 단순히 단미 한 가지 약재의 효능으로서 당뇨병이나 합병증을 고칠 수는 없고 전체적인 몸 상태와 생활습관, 식이조절, 자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 왕들의 일상을 살펴보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지는 기름진 음식,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걸을 일이 거의 없는 운동 부족까지 생활 환경 자체가 당뇨병에 취약하지 않은가.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뇨병에 관한 진실이자 가장 확실한 정답이 아닐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병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고혈당이 계속되면 전신의 혈관이 망가져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하게 되는데 뇌졸중부터 족부절단까지 당뇨 합병증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없다. 그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 또 모욕하는 날인데 언니 손도 보기 그 지경 근데 깜짝 놀랐어요.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온 이 환자는 현재 족부 궤양까지 와 있는 상태. 당뇨병으로 인해 심혈관에도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또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이제 좁아지거나 끊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하로는 그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10초마다 2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 중 10초에 1명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발병하면 정상으로 되돌리기 힘들 만큼 악화되는 것이 당뇨병 합병증의 특징. 원인은 고혈당이다. 오랜 기간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전신에서 혈관이 손상되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다. 사고로 인한 실명이 아닌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게 되면 뇌경색 같은 것도 거의 한 3~4배 이상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심장 쪽에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도 3배 이상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오래전부터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질환이 당뇨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다리절단이 아닌 또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가운데 하나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의한 족부 궤양.
이른바 당뇨 발이다. 작은 상처에도 발이 썩어 들어가 절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뼈 조직이 그냥 육안적으로 봐도 이 정상적인 뼈 조직 같이 보이지 않고 일부 녹아내렸고 일부는 다 뒤틀려져 있고 지금의 네 번째 발가락은 뭐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외과적으로 절제를 해내는 그런 치료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혈당으로 말초혈관과 신경이 손상돼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심할 경우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것이다. 당뇨 환자분들은 그렇게 작은 상처가 생겼더라도 그것이 잘 낫지 않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균들이 몸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런 뼈 조직까지 다 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합니다. 외상후의 족부절단의 원인 1위가 당뇨병성 신경증으로 인한 족부궤양, 바로 당뇨발인 것이다. 그리고 이 겉에 이제 치료로만 해야 되니까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족부궤양으로 다리를 절단한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다리의 감각이 둔해진 환자들은 상처가 생겨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하다 넘어져가지고 요런 데 조금 요 모슬기에 끼었는데 그렇게 상처가 조금 생기더니 자꾸 커지는 거야. 술하고 담배 같이 시작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니까 끊어야지 한 게 잘 안 되더라고. 심장과 가장 거리가 먼 발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신경경증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말초동맥이 막히면서 피가 공급되지 않고 결국 조직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족부궤양이지만 약간의 검사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뾰족한 필라멘트로 발의 일정 부위를 찔러 10곳 중 4곳 이상에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꽉 끼는 신발을 피하고 또 실내나 실외에서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으셔서 발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잘 만져보셔서 좀 체온이 너무 떨어진 것이 없는지 이런 걸 매일매일 살펴보시고요. 좀 이상 징후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세균에 감염된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경우가 많다.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최근 지방세포를 이용해 세포의 기능을 살려주는 치료법이 개발됐다. 이 콜라겐에 이로 녹이면 이 안에 지방이 녹으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떨어진다고. 그 떨어진 세포를 여기 원심 분리기에다가 원심 분리를 돌려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맨으로 이렇게 둬. 지방이 이렇게 세포, 요게 세포예요. 요걸 풀리는 거예요, 환자한테. 복부 지방에는 줄기세포나 혈관세포처럼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세포들이 많다. 기능이 좋은 그런 세포를 다른 데서 이제 그 상처 부위에 이식을 해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이식을 해주면 그 세포들이 그 새로운 그런 피부 조직을 재생해서 상처를 아물게 하도록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식된 세포들이 상처 부위에 새살을 채워 상처가 잘 아물도록 돕는 것이다. 세포 배양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기간도 8주 남짓으로 짧아졌다. 이것만 하게 이제 마무리되는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자신의 복부 지방 세포를 이용해 부작용도 적은 편이다. 많이 착돼요. 그리고 내가 봐도 우리 자체는 굉장히 빨리 붙었어요. 가장 두려운 합병증이었던 족부궤양을 절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뇨병 합병증은 서서히 진행되다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찾아온다. 이승진 씨 역시 청천벽력처럼 양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집에는 안 해요. 집에 있을 때는 망막 손상을 알게 된 건 3년 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망막이 다 합병증으로 망막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5번 받았나 수술? 아이가 아파요 이렇게. 그 한 번 상처 나면 잘 나지도 않고 피가 한 번 나면은 잘 멈추지가 않아요. 2개 물집 생겨갖고 이게 썩어 들어갖고 자른 거거든요. 실명하면서 생활의 많은 부분이 불편해졌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기본인 혈당 측정조차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됐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는 해도 요즘엔
승진 씨처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옆집 할머니의 힘을 빌리고 있다. 열아홉 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몸무게가 100kg이 넘을 만큼 건장했던 그는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294면은 많이 나오는 거야. 300가 가까운데. 많이 좋아졌다고 뭐 그랬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예. 공복 혈당의 정상 범위는 99 이하. 현재 승진 씨의 혈당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당뇨병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다. 현재 그의 온몸에는 당뇨병 합병증이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 상태. 당 환자를 위해서 이빨을 아마 제일 먼저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하나하나씩 흔들려가면서 잇몸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뭐 쏟아지는 식으로 뚝뚝 쏟아지고 빠지거든요. 치아가 얼마나 남았어 지금? 그게 당뇨병성 치주질환은 미세혈관이 막혀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치아가 빠지게 되는 것이다. 씹질 못하고 그냥 생기니까 우물을 생기니까 소화가 안 되고요. 탈이 자주 나요. 당뇨병 환자는 혈액뿐만 아니라 침 속의 당 농도가 증가하면서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정도 높고 진행 속도도 2.6배 빠르다고 한다. 하지만 승진 씨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바로 실명이었다. 당뇨병성 망막증의 경우 한 번 발병하면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합병증이다. 먹는 약까지 쓰고 있는데 아프시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당뇨 말기 합병증으로 많이 오는데 지금 좌측 같은 경우는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안압이 조절 안 되시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증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구 내용물 제거술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뇨병성 망막증은 눈 뒤쪽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약해지는 병이다. 혈관에 노폐물이 축적되면 출혈이 발생하면서 이 부위에 불량 혈관이 생기고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 손상되는 것이다. 혈관이 터져 피가 점점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물들을 바라볼 때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성인 실명률 1위는 바로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는 그 주변부에 당뇨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을 때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망막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 많이 하죠. 후회 많이 하고 살아온 인생도 후회하고. 최근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졌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식물 성분의 약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명을 유발하게 되는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 약물을 개발하는 실험이고요. 이 망막 혈관이 정상적인 쥐에서 보일 수 있는 망막 혈관 패턴이고요. 그에 반해서 고혈당이 유조가 되게 되면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약해지게 되고 이제 망막 혈관 내용물들이 망막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혈액 장벽이 깨지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게 되고요. 그 한약재 후보 약물들을 그 농도를 높여서 고농도군으로 갈수록 거의 정상 혈관과 패턴이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약재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세계 당뇨병 학회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감초와 초갈근, 강우박 등 우리에게 친숙한 한약재들을 이용한 약재가 실용화 단계에 이른다면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되찾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당뇨병증의 기본적인 그 병리는 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작은 혈관이 주로 망가져서 오는 거를 이렇게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큰 혈관이 이제 장애가 생기면 이제 대혈관 합병증 그러는데, 미세혈관 합병증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눈하고 콩팥, 뭐 신경, 우리 몸에서 이제 피가 가는 부분은 다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신을 위협하는 합병증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장증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게 된다. 반면 신체에 필요한 단백질은 소변으로 빠져나가 구토, 빈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만성 코파합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단백뇨가 진행하면서 그 단백뇨에 의한 신기능 악화가 원인이 되는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 자체에 의한 문제 때문에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신장 사구체의 혈관이 막혀 군데군데 엉켜 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만성 신부전증에 걸릴 확률이 2.7배나 높아진다. 당뇨병 환자의 15%에서 나타나는 만성 신부전증은 혈액 투석을 하지 않으면 몸에 요독이 생겨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너무 아프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 먹지를 못하고 온몸이 다 아플 정도로 안 좋아요. 근데 당뇨가 이게 무서운지 모르고 너무 막 제 몸을 갖다가 걱정시킨 게 너무 좀 그래요. 만성 신부전증은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 일반 당뇨병 환자에 비해 혈당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맞기도 한다. 안 되면 뭐 주사로라도 맞아야지. 먹고도 잘 먹지도 못하는데 위험해요. 입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이렇게 또 보내실 수가 없잖아요. 폐렴이 좀 있고 일단 면역력이 워낙 떨어져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약제를 드셨어야 됐는데 위장장애가 또 심해가지고 약제를 드시고 또 토하셨거든요. 다 죽고 싶었어. 혈당이 높아요. 588. 그럼 맞아야 돼요. 그러게 언니 맞으셔야 보고 되는데. 각별의 인슐린 지금. 맞으셔야 되는데 김유희님이 지금 또 뭘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인슐린을 맞을게요. 맞아서도 확 떨어질까봐. 천천히 떨어져. 떨어지긴 했거든. 500은 너무 많다. 제가 또 고혈당, 저혈당 이게 또 너무 심해요. 그래서 당뇨에 의한 합병증들이 여러 가지가 거의 다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러니까 눈 쪽에 있는 병변도 갖고 계시고 신경계통의 어떤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석 중에 혈압이 굉장히 빈번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그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도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 신장은 기능이 50% 이하로 줄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합병증이라는 거는 무서운 게 고혈당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아무 조절 안 했는데 아무 합병증이 없었다. 근데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치료해야지 하고 했어도 그동안 치료 안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남아있어서 뒤이어서 계속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아무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초기부터 아주 철저한 혈당 조절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부전증이 진행된 환자라면 더욱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 8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정찬예 씨. 혈당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 철저한 식사요법을 실천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이다. 게다가 혈당의 변화가 심해 저혈당 쇼크까지 오는 일도 잦았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규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식사, 약, 운동 세 가지는 항상 그걸 지켜가며 살아야 돼. 내가 있어야 가지고 신장 합병증의 경우에 좀 더 초기에 합병증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소변에 있는 미세 알부민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소변을 검사해서 소변에서 미세 알부민이 30에서 300이 검출이 되면은 초기에
신장 손상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식사요법 덕분인지 입원한 뒤로는 혈당이 많이 안정됐다. 당뇨병이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았다.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는 찬예 씨. 입원 치료를 통해 정기적인 혈당 측정의 중요성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몇 달 맞았어요? 10년. 잘 나왔어요? 운동 많이 하셨어 아까. 운동 안 했을 때 187, 30번 운동 130. 지금 심부전증 하고요. 또 폐도 좀 안 좋다 그러고 신장 부분이라든지 이제 눈 같은 데가 와 있죠. 거의 당뇨 합병증이라는 모든 걸 거의 다 와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는 동안 당뇨병이 서서히 그녀의 몸을 갉아먹은 것이다. 야채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게 칼륨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만성 신부전 유무를 보는 크레아틴이 2.0 그리고 현재 약 30%의 신장 기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만성 신부전이 진행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합병증을 좋게 하려면은 정말 자기하고 싸움이야 돼야 돼요. 자기하고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혈당 관리가 완벽하게 뭐 당화일수 6.0 그 정도쯤은 돼줘야 이렇게 합병증이 안 오는 거거든요.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날, 이제는 찬예 씨 혼자 당뇨병과 싸워야 한다. 여기 있을 때는 혈당이 되는데 또 나가면은 또 여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고 해줘서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알아보세요. 네. 네. 보세요. 네. 집에 가는 길, 남편과 함께 대형 마트를 찾았다. 이제는 장을 볼 때도 자신이 먹을 것부터 고르기로 했다. 철저한 혈당 관리만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심했던 발에도 온 신경을 기울이게 됐다. 당뇨라는 게 관리 안 하면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거 이제서 아는 거죠. 투석 같은 경우는 하지 않기 위한 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단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열심히 아마 할 것 같아요. 당뇨병과 싸우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정찬예 씨. 이제는 온 가족이 찬예 씨의 혈당 관리에 발벗고 나설 참이라고. 신랑이 맛을 봐야지. 또 소금 간이 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도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음식할 때 맛을 보지 않고 하는 거죠. 정확한 분량의 밥을 먹기 위해 저울을 이용하기로 했다.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채소 위주의 싱거운 반찬은 따로 만들었다. 시간을 지켜 음식을 오래 씹으며 먹는 것도 혈당 관리를 위한 중요한 습관 중 하나다.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서 초기에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매우 중요하고 그와 같이 했을 때는 미세혈관 합병증을 갖다가 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모든 사망의 그 율을 최소한 13 내지 15%를 갖다 감소시킨다 하는 그런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합병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혈당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합병증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